2024년 지하철 이용객, 오랜 기간 부동의 1위였던 강남역을 제치고 올라선 역이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잠실역에 이어서 2위는 홍대 입구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2024년 지하철 이용객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 주제는 출구를 통해 하루 평균 내리고 탄 승하차 인원만을 다루며 환승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역들은 역 특성상 환승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KTX, ITX 등의 열차 이용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작년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용객은 2023년보다 약 3%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 전국 937개의 전철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은 잠실역으로 작년 하루 승하차 인원은 193만 3,989명이었습니다. 2023년 대비 8,641명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 지하철역 승하차량 부동의 1위는 강남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잠실역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하더니 2024년 작년에는 잠실역이 강남역 이용객을 넘어섰습니다. 8호선이 구리, 별내로 연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지하철을 통한 잠실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구리, 남양주 쪽에서 잠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8호선을 통해 잠실역으로 유입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잠실역에 이어서 2위는 홍대 입구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홍대 입구역은 네 번째로 이용객이 많고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은 18만 9,569명이 타고 내려 2023년 대비 11,796명이 늘어났고 7%나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서울교통공사역만 보았을 때 수치로 수도권 전철은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운영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역은 1호선도 코레일 쪽으로 집계되는 곳이 있고 경의선, 공항철도, GTX-A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운영기관 이용객까지 다 합하면 서울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 됩니다. 이어서 강남, 홍대 입구, 고속터미널, 사당, 설릉, 서면, 여의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 순이었습니다. 여의도역이 2023년보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해 1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잠실역이 2024년에는 가장 이용객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2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GTX-A 개통으로 인해 5개의 노선 환승역이 된 것도 있지만 GTX-A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 인원도 이 승하차 인원에 포함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에는 서울역의 승하차 인원이 크게 증가해 올해부터는 서울역이 당분간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 2023년 대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역들을 보면 노원역이 눈에 들어오는데 노원역은 작년에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이 기간 동안 환승 통로가 폐쇄되고 외부 출구를 통해 환승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승하차 인원에 환승 인원이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울역, 구성역, 수서역 등은 앞서 언급했듯이 GTX-A 개통과 함께 환승 인원도 승하차 인원에 포함되면서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화서역은 작년에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 영향으로 자체 승하차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역은 무려 54%나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역으로 성수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23년 대비 10,000명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8만 8,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역의 출구는 4곳뿐이라 혼잡 시간대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2019년에 6만 명 정도 이용했으니 5년 사이에 2만 8,000명 정도 이용객이 늘어난 것인데 이 역은 2019년 대비 2024년 가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역이었습니다. 이외에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한 역들도 많은데 수성 알파시티역, 국제업무지구역, 덕계역, 부산 종합운동장역, 산공역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들은 큰 변화 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의중앙선 온천역과 임진강역은 2023년과 똑같이 각각 11명, 63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 광역철도 노선들의 개통이 쭉 이어졌습니다. 작년 3월에 개통한 GTX-A 남쪽 구간은 수서역까지만 간다는 점, 그리고 GTX-A 강역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이용객이 이렇게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8호선의 연장선 별내선 구간은 강역이 전체적으로 하루 10,000명 이상 꾸준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TX-A 북쪽 구간과 대경선, 대구 1호선 연장선은
9호선은 작년 12월에 개통해 정확한 1년 평균 승하차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승하차 인원을 보였습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해는 코로나 전인 2019년이었습니다. 이후 이용객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 중에 있지만 여전히 2019년도 이용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55개의 전철역이 새로 문을 열었으나 전체 이용객은 2019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감소폭이 큰 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전부터 유동인구가 많았던 기존 상권의 전철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주변에 다른 노선 개통으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역들을 보면 그 사이에 신흥 상권으로 성장했거나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노선별 이용객을 보면 서울 2호선이 가장 이용객이 많았고 이어서 1호선, 4호선, 7호선, 5호선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2023년 대곡, 일산역으로 연장한 서해선 그리고 2024년 별내역으로 연장된 8호선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해선은 26%, 8호선은 13%나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노선 중에는 2022년에 개통한 신림선이 8%, 인천공항 1, 2터미널역 이용객 증가로 공항철도가 7%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춘선은 소폭이지만 유일하게 이용객이 감소한 노선이었습니다. 이는 4호선과 8호선이 남양주시로 연장하면서 경춘선 내의 전철역들의 이용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새로 개통한 GTX-A 노선은 하루 평균 23,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GTX-A는 작년 12월 북쪽 구간 개통으로 올해에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대경선의 경우도 작년 영업일이 얼마 되지 않은데 하루에 28,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제 막 개통한 노선이고 1년 전체 단위로 보면 이용객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 노선 중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부산 4호선 이용객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지하철 이용객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36개 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